예, 안녕하세요. 이현종입니다. 예. 자, 오늘부터 우리 소방 설비 기사, 소방 관계법규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강의를 할 텐데요. 자, 우리 소방 관계법규는요. 소방 관계법규는 총 이제 법이 옛날에는 이제 사분법이었다가 요번에 이제 법이 하나가 두 개가 이제 분리가 됐죠. 그래서 총 5가지의 법규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과목이 총 5가지인데 이 5가지 법령이 뭐가 있느냐? 첫 번째가 음, 첫 번째가 소방 기본법이죠. 예. 소방 기본법. 자, 소방 기본법이 있는데 이 법령도 살짝 바뀌었어요. 바뀐 것도 좀 있겠지만 이 소방 기본법에 있던 내용이 다른 곳으로 이전한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알았죠? 예. 그래서 좀 많이 조금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소방 기본법은 누구를 위한 법이죠? 예. 소방대원들, 우리 소방 공무원 시험 봐서 합격하신 분들 있죠? 예, 소방 공무원 분들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법령으로 정한 게 소방 기본법이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옛날에 이제 한 가지로 되어 있던 이 법령이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이제 2개로 쪼개졌어요. 알았죠? 그 쪼개진 거 하나가 이름만 화재의 저도 이게 바뀌어가지고 바뀌어가지고 좀 약간 아직도 헷갈린 부분이 있습니다. 화재의 예방과 화재의 예방과 화재의 예방 및이죠. 저도 이렇게 아직 미숙한 부분이 있어요. 화재 예방 및 그 다음에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하나가 쪼개져 나왔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그걸 줄여서 우리는 그냥 시설법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시설법이 하나가 쪼개졌는데 그 우리 옛날 시설법을 보게 되면 약간 어정쩡한 부분이 있어요. 그 소방시설에 관련된 내용도 있었고요. 그죠? 뭐 화재 경계지구, 그죠? 지금은 또 이름을 바뀌었지만 화재 경계지구, 뭐 화재 특별조사, 뭐 이런 게 막 다 들어가 있었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살짝 이 화재의 예방 부분하고 실제로 이제 소방시설의 종류는 무엇이고 소방시설을 어디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지 요 부분을 살짝 2개로 분류를 했습니다. 알았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소방시설과 이제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 관리에 관한 법률이죠. 기준이 아니라. 이렇게 2개, 옛날에는 이 2개가 하나로 돼 있었지만 분류가 됐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똑같이 소방시설의 공사업법. 요렇게 네 번째가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이렇게 이제 5개로 시험 범위가 정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하나가 더 추가가 됐다고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 없고요. 그 전에 요게 2번하고 3번이 묶여져 있던 게 분리가 됐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법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뭐 혼란스럽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알았죠? 단지 요거만 살짝 분리만 됐고 이름이 살짝씩 바뀌었어요. 이름만. 예.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옛날에 그 공부했던 경험이 있었다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아 이게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런 것만 잘 판단하시면 예전에 배웠던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온다라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한 번씩 법령은 쭉 읽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법이라는 가장 높은 법이 있고요. 그 밑에 뭐가 있죠? 이 법에 대해서 이런 법들을 시행을 하기 위해서 더 상세한 내용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죠. 법보다 더 상세하게 만들어 놓은 게 시행령이다. 그죠? 시행령. 그리고 이 시행령을 더 상세하게 더 쪼개 놓은 게 뭐다? 시행규칙. 그래서 요 5가지 법령이 5가지 법령 중에 이 법 자체 하나에 소방법이 있고요. 시행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규칙 이렇게 3개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법을 읽어봐야 될 게 총 3개에 요것도 3개, 그죠? 요것도 3개, 요것도 3개, 요것도 3개죠? 그래서 총 몇 개다? 3, 5, 15에서 15개의 법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를 다 보려면 다 읽고 다 암기하고 하려면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듣는 거겠죠? 왜? 찍어만 드리니까. 나올 수 있는 것만 중요하고 나올 수 있는 것만 찍어서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제가 알려드린 것만 제대로 하시잖아요. 제대로 하시잖아요. 13개 또는 15개 이상은 맞을 수가 있습니다. 알았죠? 자, 법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렸고요. 그러면 우리는 소방기본법부터 이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기본법. 자, 소방기본법도 소방기본법이 있고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이렇게 3개가 있다. 저희 책은 최대한 단기 완성이기 때문에 이 3개의 법을 같이 요약해서 정리를 해놨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만 이렇게 정리를 깔끔하게 해놨다라는 거. 저는 이런 책이 아주 좋습니다. 그죠? 정리를 깔끔하게 해놓은 거. 그죠? 자, 맨 처음에 이제 소방기본법 맨 처음에 이 소방기본법의 목적이 나왔어요. 이 법을 만든 목적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화재 예방 경계 진압, 그 다음에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 뭐라고요? 구조와 구급 활동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또는 뭘 보호해요?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끔씩 이제 이 목적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어떤 게 나오느냐? 요게 나와요. 공공의 안녕. 공공의 안녕이 맞는 말이고요. 오답으로 뭐가 나오느냐 하면 공공의 안전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공공의 안전 나오면 틀린 겁니다. 소방기본법에서. 알았죠? 요거만 잘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공공의 안녕이 맞다. 알았죠? 안전 나오면 틀린 거다. 자, 그리고 항상 법은 법의 2조는 항상
용어의 정의로 나와 있어요. 알았죠? 예, 용어의 정의로 나와 있다. 예. 그러면 각 용어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죠? 법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의를 해놓고 있는 거죠. 예. 자, 소방 대상물이라는 건 뭐냐 하면 건축물이 있고 건축물도 소방 대상물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차량이 있고 선박이 있고 선박 구조물이 있고 산림, 그 다음에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이 있어요. 예. 자, 이 부분에서도 시험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 부분에. 예. 어떤 게 나오고 있나요? 요게 많이 나와요. 선박. 예. 선박이긴 선박인데 배잖아요. 배. 예. 선박이긴 선박인데 어떤 선박이냐? 항구에다가 밧줄 같은 걸로 메어둔 선박만 소방 대상물로 간주를 한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예. 그래서 예. 메어둔 선박만 소방 대상물에 들어가고 오답으로는 뭐가 나오느냐? 예. 항해 중인 선박. 항해 중인 선박. 그러니까 항구에 묶어져 있어야지만 소방 대상물로 간주를 한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예. 그런데 우리가 배를 타고 바다로 막 가잖아요. 바다에서 이제 항해하고 있는 이런 배들은 소방 대상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예.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답은 항상 요걸로 나옵니다. 요런 거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 관계 지역은 뭐냐 하면 이런 소방 대상물이 밀집하고 그 이웃 주변 그런 지역을 우리는 관계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런 관계 지역에서는 소방 대원분들이 뭘 해야 됩니까? 화재를 예방하고 경계하고 진압하고 또 위험한 사람들을 구조 구급하는 활동들을 하죠. 예. 그러한 활동들이 필요한 지역을 우리는 관계 지역이라고 한다. 알았죠? 예. 자, 관계인 별표 이것도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예. 관계인이라는 거는 소방 대상물의 소유자, 건물주. 여러분들 건물주 있잖아요. 예. 조물주 위에 건물주잖아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 예. 건물주를 우리는 소유자라고 해요. 소유자. 자, 그리고 이런 건물주들이 맨날 그 자기 건물을 관리를 하겠어요? 아니, 귀찮잖아요. 그래서 관리자를 뽑는다고요. 그죠? 예. 월급을 주면서 관리자를 뽑아요. 그런 분들을 우리는 관리자라고 하고, 그리고 뭐 점유자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점유자라는 거는 뭐라고 할 수가 있죠? 예. 건축물 주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관계인을 소방 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를 뭐라고 부른다? 이 세 개를 통틀어서 관계인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알았죠? 예. 자, 점유자 같은 경우는 우리 임대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임대로. 그래서 임대로 들어간 사람이 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세 개를 우리는 관계인이라고 하는데 문제에 어떻게 나오냐? 다음 중 관계인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었다고요. 옛날에는. 그죠? 그런데 요새는 이제 CC에서 안 나오죠. 예. 그래서 이거 암기할 때 어떻게 암기를 하냐? 소관점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입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써보고 얘기하고 써보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다. 알았죠? 예. 벌써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 2개나 했어요. 2개. 항해 중인 선박하고 이거 소관점. 그죠? 예. 그리고 공공의 안녕이다. 그죠? 예. 벌써 3개 했어요. 3개. 자, 그리고 이제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그다음에 소방청장 이렇게 이 소방기관을 대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장 높은 분이 뭐예요? 소방청에서 대빵 누굽니까? 예, 소방청장이죠. 예. 자, 소방청장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각 경기도, 강원도,
경상북도,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그런 광역도시 있죠? 그런 광역도시에 본부를 둬요. 소방본부를 두는데 그런 소방본부의 장, 대빵이 본부장이에요. 소방본부장. 자, 그 다음에 이제 각 시에 소방서가 하나씩 있죠? 예. 그 소방서의 대빵, 소방서장이라고 하죠. 예. 예. 알겠죠? 예. 자, 요런 예. 요런 분들을 이제 세 분을 우리를 뭉뚱그려서 소방관서장이라고 한다. 뭐라고요? 소방관서장이라고 한다. 알았죠? 예. 요것도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뀐 법이 새로 들어온 법입니다. 소방관서장. 알았죠? 자, 소방본부장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자, 특별자치시가 어디예요? 네? 특별자치시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세종특별시. 세종시 말하는 거예요. 특별자치시는. 그리고 각 도 있죠. 또는 특별자치도가 있죠. 특별자치도는 어디예요? 하나밖에 없죠.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입니다. 알았죠? 에서의 화재 예방 경계 진화, 조사 및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회장을 뭐라고 한다고요? 각 그런 도나 특별시나 거기에 소방본부가 있는데 거기서 대빵, 그게 소방본부장이다. 알았죠? 예. 자, 소방대는 뭘 하는 거냐? 소방대는 당연히 화재가 발생되면 화재를 진압하고 재난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구성된 조직체로서 소방대를 크게 세 개로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소방 공무원분들, 우리 공무원 시험 봐서 소방관 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우리는 소방 공무원이라고 하고, 자, 위무 소방원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군대 가잖아요. 군대에서 차출되는 사람들. 야, 너는 군대 갔는데 너 소방과 출신이야? 그러면 너는 위무 소방원으로 차출되게 이렇게 만든다고요. 알았죠? 그래서 군대 가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위무 소방원이다. 알았죠? 자, 위용 소방대원들은 이제 원서를 접수를 하고 거기 각 소방서장님들이 뽑는 거예요. 알았죠? 네. 뽑는 거다. 채용하는 거다. 이거는. 알았죠? 그래서 소방공무원, 위무소방원, 위용소방대원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세 명을 소방대라고 한다. 요것도 시험 문제 가끔씩 나옵니다. 알았죠? 예, 이것도 가끔씩 시험 나와요. 다음 중 소방대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소방대장. 요거 진짜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자, 소방대장은요, 요렇게 소방관서장분들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예, 안 들어가고 요런 소방관서장분들이 긴급하게 화재가 난 지역에 현장으로 출동을 했다고요. 예? 누가 갔는지 몰라. 예. 그런데 딱 보니까 청장님이 가셨고 소방서장님이 그 화재가 난 지역에 출동을 하셨어. 예. 그때 최고로 직급이 높은 분이 누구예요? 소방청장님이시죠? 그러면 소방청장님이 그 현장의 소방대장이 되는 거예요. 소방대장. 알았죠? 예. 자,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우리는 소방대장이라고 한다. 그죠? 자, 여기서 왜 청장님을 봐줬냐? 청장님은 갈 일이 없죠. 그죠? 업무 엄청 바쁘십니다. 알았죠? 자, 본부장이나 서장 둘 중에 누가 더 높아요? 본부장님이 더 높아요. 계급이 더 높다고요. 그죠? 계급이 높은 사람이 그 현장에
지휘를 하게 되고 그 지휘를 하는 사람을 우리는 소방대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네. 그런데 출동을 했는데 본부장님, 서장님 다 안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현장에 출동한 사람들 중에서 계급이 가장 높은 분이 소방대장이 되는 겁니다. 알았죠? 현장으로 직접 가셔야 되는 거예요. 소방대장. 그래서 이 소방대장 중요합니다. 소방대장. 알았죠? 현장에서 계급이 가장 높은 분. 그래서 그 현장을 지휘하는 분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소방기관이 있는데, 이제 정의를 알아봤고, 자, 소방기관 및 종합상황실 등에 나와요. 종합상황실. 그러면 이런 소방대원들, 그죠? 소방대 분들이 업무를 보는 곳, 그런 게 소방기관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종합상황실을 설치를 해서 빠르게 화재나 그 재난재해를 소식을 캐치를 해서 빠르게 출동을 시켜야 되니까 종합상황실 등을 둘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소방기관의 설치에 관련된 법은 소방기본법 3조와 6조에 있고요. 소방 업무라는 거는 요런 거를 얘기를 합니다. 구조, 그거 뭐 이런 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본부장, 서장의 지휘 감독자는 항상 누구다? 시도지사다. 소방청장님이 아니에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을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은 소방청장님이 아니라 각 시도지사다. 알았죠?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도지사. 알았죠? 시도지사가 가장 큰 힘이 된다. 알았죠? 자, 그리고 이런 소방과 관련된 법에서 나오는 분들 중에 대부분 시도지사 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요 네 분들이 가장 많이 나와요. 알았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국회의원 이런 거 나오면 다 오답이라고요. 국회의원 분들은 안 나와요. 각 시의 국회의원들은 한 번도 안 나온다. 알았죠? 국회의원 나오면 그 틀린 답입니다. 자, 그리고 소방 업무에 대한 책임도 누가 진다? 시도지사가 지는 거예요. 당연히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이 다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이 무한한 책임감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리고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소방기관들 설치에 필요한 사항들은 대통령령에 따른다라는 거예요. 대통령령. 알았죠? 자, 대통령령이다라고 하면요. 이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더 자세하게 표현한 부분은 어디에 나오는 거냐? 대통령령이라고 했으니까 소방기본법 시행령을 찾아보시면 이 소방기관 설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게 이 시행령에 나오게 됩니다. 알았죠? 대통령령 하면 시행령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행정안전부령 하면 시행규칙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리고 소방 업무에 관한 계획을 세우는데 예방을 하려면 화재에 대한 예방, 경계 이런 거 하려면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 계획을 우리는 종합계획이라고 하고 5년마다 수립을 합니다. 5년마다. 이런 거는 좀 읽어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요거예요. 요거.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고 감독권자는 시도지사, 책임은 시도지사가 진다라는 거. 요 부분 잘 알아두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자, 종합계획, 이런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들은 요건데 요것도 가끔씩 나와요. 시험 문제. 알았죠? 그러니까 좀 많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죠? 소방 업무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전문 인력 양상, 그 기반 조성, 교육 및 홍보, 그죠? 이런 거 좀 읽어보시면 금방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별표. 알았죠?
종합상황실 별표입니다. 이거. 요거는 시행 규칙에 종합상황실 설치에 관한 내용이 쫙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종합상황실에 보고를 해야 되는 사항. 요게 중요합니다. 알았죠? 자, 하나씩 볼게요. 자,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누구다? 3명이다. 청본서. 본부장, 청장, 본부장, 서장.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암기한다? 청본서. 알았죠?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자는 누구라고요? 운영권자는 청본서. 오답으로는 뭐가 나오겠어요? 소방대장. 이렇게 나온다고요. 소방대장. 알았죠? 소방대장은 아니다. 청본서다. 알았죠? 자, 그리고 종합상황실 설치하고 종합상황실을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운영할 거냐, 그거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 나와 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니까 어디에 나와 있겠어요?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다고요. 알았죠? 시행규칙에 요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다면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치면 쫙 나와요. 바로 어디서? 구글에서. 그리고 맨 위에는 구글 검색을 해보면 맨 위에 나오는 거 있죠? 그게 최신법입니다. 알았죠? 자, 보고 라인은 뭐 요렇게 보고 라인을 갖는데, 자,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딱 나와 있어요. 요런 재해나 재난 또는 화재가 발생이 되면 보고를 해야 된다고요. 보고. 요렇게 보고를 각각 해야 된다고요. 보고해야겠죠. 보고가 가장 중요해요. 자, 어떨 때 종합상황실에서 보고를 해야 되느냐? 자, 사망자가 5명 이상인 경우, 사망자,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돌아가신 분들이 5명 이상인 경우. 자, 그 다음에 사상자 10인 이상이 발생한 화재라고 했어요. 화재로 인해서 사망자가 5명 이상, 그 다음에 사상자가 10명인데, 선생님, 사망자는 뭐고 사상자는 뭡니까? 자, 사상자는 뭐냐 하면, 자, 사망하신 분, 사망자 플러스 다친 사람,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 이 두 분을 합쳐가지고 우리는 사상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상자. 알았죠? 사상자가 10인이다. 알았죠? 이제 사상자와 사망자 구별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재민이 100인 이상 발생한 화재. 알죠? 이재민 뭔지 아시죠? 그 다음에 재산 피해액은 몇 억이에요? 50억이다. 50억. 50억. 돈 나온 50억이에요. 50억. 이재민 100명. 그 다음에 재산 피해 50억 이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관공서, 시청 이런 게 관공서잖아요. 관공서에서 화재 발생됐을 때 보고해야 되고요. 학교에서 불나도 보고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정부 및 도전공장. 도전공장이 뭐예요? 쌀 껴있죠. 쌀. 우리가 쌀 이거 우리 벼 베잖아요. 그러면 쌀을 털어내요. 그러면 이 쌀 결을 100개 놔야지 하얀 쌀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거 벗겨내는 공장이 이런 도전공장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운영하는 이런 도전공장. 왜? 식량이 중요하니까. 그죠? 이런 것도 특별 관리를 하자 이거예요. 여기서 정부 및 도전공장에서 화재가 나도 보고를 해야 되고요. 문화재, 그 다음에 지하철, 지하구 화재. KT 지하구 화재 났었죠? KT 지하구 화재 있었잖아요. 그죠? 그거 지하구 화재 발생되면 어떻게 됩니까? 통신 다 끊기잖아요. 그죠? 난리 납니다. 지하철, 그 다음에 지하 역사도 들어가겠죠? 지하 역사. 지하 역사는 뭡니까? 우리 지하철 타는데 그게 지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데서 화재가 발생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보고해야 된다고요. 보고. 자, 그 다음에 관광호텔도 불나면 보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 지하상가, 시장, 백화점, 그 다음에 지정수량 몇 배? 3,000배 이상의 위험물 제조소 등이에요. 알았죠? 예, 요거 자주 나옵니다. 지정수량 3,000배, 그 다음에 11층 이상. 예. 자, 그 다음에 5층 이상이거나 객실이 몇 개? 30개 이상인 숙박시설. 5층 이상 30개. 그 다음에 병원인데, 종합병원인데 5층 이상이거나 병상이 30개 이상인 거. 그 다음에 연면적 얼마? 15,000 이상인 공장. 공장은 15,000. 알았죠? 그 다음에 화재 예방 강화지구에서 발생한 화재. 옛날에 이거 뭐라고 불렀나요? 이거 바뀌기 전에는 화재 경계지구라고 했죠? 화재 경계지구. 자, 화재 경계지구가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다? 화재 예방 강화지구로 바뀌었어요. 알았죠? 시공목이 석산소, 뭐 시장 이런데 그런 데서 발생한 화재. 자, 그 다음에 항구에 메어둔 톤수가 몇 톤? 1,000톤. 1,000톤 이상의 선박. 그 다음에 철도, 항공기, 발전소, 변전소에서 발생한 화재. 그 다음에 다중이용업소. 그 다음에 요것도 자주 나오죠. 요거. 언론에서 보도된 재난 상황. 언론에서 보도된 거. 요런 화재들이 발생이 되면, 이런 곳에서 화재가 발생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보고를 해야 된다. 알았죠? 종합상황실에서 보고해야 될 내용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 이 문제가 매해 나와요. 매해. 알죠? 우리 1년에 3번 보잖아요. 시험. 이 3번 중에 한 번은 나온다고요. 이거. 그러니까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특히 우리는 숫자 위주로 잘 암기를 해야 돼요. 숫자를 많이 바꿔서 내니까. 알았죠? 숫자 위주로 좀 여러분들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방박물관과 소방체험관이 있어요. 자, 솔직히 저는요, 소방박물관을 가본 적이 없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체험관은 애들 뭐 체험관은 가봤는데, 그죠? 자, 소방박물관 설립과 운영권자는 누구예요? 소방청장님입니다. 알았죠? 체험관은 누구예요? 설립 및 운영권자가 시도지사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요거 암기할 때 어떻게 암기를 하느냐? 여기 박물관 할 때 박이 있죠? 청. 박물관은 소방청장. 알았죠? 그 다음에 체험관은 시도지사. 박청시체. 또는 청박시체로 외우는 게 낫겠네요. 청박시체. 박물관은 청장, 체험관은 시장. 뭐라고요? 박물관은 청장, 체험관은 누구요? 시도지사. 시장이 아니고 시도지사. 알았죠? 그래서 청박시체 꼭 암기해요. 청박시체. 그리고 소방의 날은 언제입니까? 소방의 날은 119 생각하시면 되죠? 119 잘라서 11월 9일이 소방의 날입니다. 소방의 날에는 소방 공무원분들 쉬시죠? 쉬시나? 잘 모르겠네. 하여튼 소방의 날은 11월 9일이다. 이거만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나오지 않아요. 소방의 날에 대해선. 요거 소방박물관, 소방체험관 설립 운영자는 나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알았죠? 어떻게 암기라고요? 청박시체. 알았죠? 자,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소방기본법에 관련된 내용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